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소식은 미래통합당 내부 분열에 비롯해서 지금 지지율까지 떨어지고 여러모로 멘붕이 왔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단순히 제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이대로 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런데 핵심 지지층인 극우 태극기 세력들까지도 사실 극우라고도 보면 안 되죠. 이들은 뭐 민족의 가치, 민족의 역사 이런 것보다는 그저 대한민국 반문재인 뭐 이것과 또 친일, 일본을 옹호하는 그런 기조인데 뭐 사실 극우라고 불러서도 안 되지만 아무튼 대중적으로 지금 보여졌을 때 극우라고 하는 그 집단과 그 태극기 집회 뉴라이트 세력들, 이들이 지금 그들의 핵심 지지층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을 버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중도를 끌어안지 못하고 마음 같아서는 둘 다 끌어안고 싶겠지만 지금 이도저도 아닌 완전 방황하는 모습들이 제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간략하게 핵심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호영 씨는 2차 대유행의 이유를 불문하고 다 정부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있고 갈피조차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게 확실합니다.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현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고 외식 쿠폰을 발행하는 등 코로나가 종식될 듯한 인식을 국민들한테 심어줬다 그러면서 이게 다 정부 탓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애초에 계속 지금 정부가 막 과하다 그러면서 또 정부 타령하고 경제 타령하던 게 누굽니까? 총선 기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방역에 계속 신경 쓰고 확실한 이런 대처를 위해서 막 동선까지 공개하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흠집 잡고 계속 경제 타령하고 뭐 K 방역의 결과물에만 치중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비난했던 게 어딥니까?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또 정부가 저렇게 쿠폰을 뿌리고 무슨 뭐 코로나 위기가 끝난 것처럼 얘기를 했다고요? 그냥 저들의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반문재인. 그냥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깎아내리고 어떠한 대안도 제대로 제시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안에서 계속 분열만 하니까 지지율이 지금 어떻게 떨어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22%로 다시 떨어졌습니다. 당연히 지금 이 언론이 제대로 보도만 한다면 지지율이 앞으로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상식이죠. 지금 미래통합당에 호감이 가지 않는다, 이게 무려 69%입니다. 한마디로 사이언스라고 불리는 30%를 제외한 모든 국민들은 미래통합당에 호감이 안 간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렇게 보세요. 정광훈 목사는 잘못된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조선일보 인터뷰입니다. 조선일보요. 추후에 이것저것 말씀드리겠지만 조선일보는 이념형 보수입니다. 한마디로 모태 보수와 같은 궤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중앙일보 쪽은 일종의 실용적 보수라고 불립니다. 자본형.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삼성과 뭐 이런 데로 또 연결이 되는 거죠. 홍석현 회장까지. 그러니까 아무튼 이것만 보더라도 이념형 보수인 지금 조선일보에서 저런 인터뷰를 했는데 조호영 씨가 뭐라 그러냐면 일간지에 보도됐던 그 표현은 제가 한 정확한 표현이 아니고 강하게 나왔다고 또 꼬리를 자르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다는 겁니까? 정광훈 씨가 잘못한 건지 아닌지, 저 태극 부대들이 광복절에 저렇게 광화문 집회를 강행하면서 대유행을 불러온 데 있어서 제대로 책임을 잡는 건지 아닌지, 정청래 의원님의 지난 영상에도 다뤘지만 10가지 질문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입장 안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화살을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정부로 향하고 있죠. 옛날엔 당했습니다. 옛날엔 저게 일종의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그러면 민주당 문재인 정부 뭐하냐 이렇게 했겠지만 이젠 유튜버도 생겨났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언론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있고 많이 떨어졌고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이젠 더 이상 저들의 얄팍한 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맨날 저렇게 현재에만,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해 보려고 어린 시절 아이들 때나 하던 그런 뻔히 보이는 거짓말을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만 제발 봐주십시오. 이젠 달라지겠습니다. 맨날 당 이름 바꿨어요. 뭐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또 지금도 당명을 바꾼다고 하죠. 이렇게 무슨 공모 1위 키워드가 국민이라는데 도대체 국민이란 짤을 왜 저렇게 함부로 갖다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박덕흠씨 보도만 보더라도 저 당은 맨날 말로는 서민, 국민 타령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사익밖에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양심이 없습니다. 아무튼 정광훈 씨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북한 만들려고 교회를 핍박한다는 희한한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주사파들이 한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교회를 제거한다는데, 저렇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런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떠드는 것 자체, 그걸 또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해주는 그 자체가
공산주의와는 참 거리가 멀다는 건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서 주옥순 씨는 정광훈 씨만 왜 이렇게 박해와 탄압을 받냐면서 이 모든 고통을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덕분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체온도 정상이고 혈압도 괜찮다고 얘기하지만 전화하는 중에도 수차례 기침하고 목소리도 쉬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짓말을 저렇게 대놓고 하고 있죠. 이게 그들의 실체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냐면요, 지금 제약산 2기에 도심 풍경이 달라졌어요. 본인도 감염될 수 있다는 여론조사도 지금 83%가 넘습니다. 참 가슴 아픈 댓글이었는데요. 지난 8개월을 우리가 어떻게 버텨왔는데 우리 모두의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하는 전광훈과 그에게 그루밍당한 불쌍한 인간 군상들, 이런 댓글이 달렸죠. 그리고 그를 키워준 미래통합당까지 그 책임은커녕 헛소리만 하고 있고 고통은 전부 국민의 몫이 되었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역지침 무시하고 대면 예배하는 교회는 인당 300의 벌금을 때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오죽하면 이런 댓글이 달리겠습니까? 코로나 완치자도 나는 안 걸린다? 정부 음모다?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탈모도 걸려서 머리카락이 수북히 빠지기도 했다고 하고요. 이게 코로나 실제로 걸렸던 사람의 인터뷰입니다. 막 잠도 아예 못 잘 정도로 저승사자가 10번 왔다 갔다 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 저런 가짜뉴스 유튜버들이 중계하면서 별거 없다, 증상도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성급한 발언은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리고 정치적인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부풀리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굉장히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게다가 최근에 김종인 씨가 저렇게 정은경 본부장님 찾아간 거에 대해서 심지어 훈계까지 했다고 하죠. 이걸 비판하는 목소리를 두고 김기현 씨는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생각 못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에 그 대표하시던 시절에 질병관리본부 방문한 걸 같은 선상에 놓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렇게 어설픈 양비론이 저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면 야 이것도 똑같지 않냐, 이런 식으로 막 둘 다 잘못했다 혹은 계속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메르스 때 낙타 얘기하고 그랬던 정부가 어딥니까? 바로 박근혜 정부입니다. 진짜 황당한 건 그때 막 15일 넘게 박근혜 씨는 제대로 대처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두고 그때와 지금을 비교한다고요? 참 가관이죠. 주진우 기자님 그 유튜브에도 올라왔었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전화 인터뷰 중에 미래통합당을 두고 정말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나쁜 놈들이다, 이번에 겪어보니까 정말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또 조선일보에서 웃는 모습 보도하고 뭐 이런 걸 또 얘기하니까 지금 그 자식들 신문부수 떨어지니까 완전히 뭐 정광훈이고 뭐고 우파고 뭐고 필요 없다, 자기들만 살겠다, 지금 신문이 멸망당하기 직전이니까 별짓을 다 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죠. 한마디로 한쪽에서는 계속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실컷 이용당했는데 안 열받겠습니까? 이제 그 내부의 싸움이 제대로 시작된 겁니다. 물론 어설프게 또 쇼를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에 더 이상 낚일 국민들이 아니죠. 한마디로 이 미래통합당 측은 지금 태극기 부대를 뱉을 수도 삼킬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그 안에서도 분열이 일어나니까 어느 국민이 지금 이런 상황을 좋게 보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피해는 모두 국민들한테 돌아오는데 서로 자기네 책임 없다고 막 핑퐁질하고 있고 계속 정부로만 화살 돌리려고 하고 있고, 근데 덕분에 챌린지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의료진들 너무 고맙다, 잘한다,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힘을 모았는데, 그리고 희망을 걸었는데 그 허탈함을 어떻게 보상받겠습니까? 지금 추석 때 이동 자제 권고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복지부에선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만 보더라도 미래통합당 측은 쉽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정부 타령하는 거 오히려 악효과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들은 전략을 다시 짜야 됩니다. 정말 진정으로 반성하고 국민들께 사죄하고 저런 태극기 부대들 확실히 끊어내고 진짜 우리가 새로운 그런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겠다라고 해도 모자를 판에 전혀 그런 쪽으로 안 가고 여전히 자기네들 밥그릇 싸움만 하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역시나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결론, 지금 미래통합당 내부 분열 제대로 일어났고요. 태극기 부대 그 지지자들의 화력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것도 저도 많이 그 댓글에 달려봐서 아는데 본격적인 그 내부 분열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율 어떻게 되는지도 추후에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지금 나경원 씨 뭐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경원이란 이름을 잊어서 안 되기 때문에 나경원, 곽상도, 한동훈, 윤석열 소식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